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2th of April 2023, Wednesday. Now 9 o'clock.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테슬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테크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 이제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테슬라 그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추천해 주셔서 하나 봤는데 상당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10년 동안 어마무시한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 꾸준히 그런 성장을 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거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아주 소량으로 처음에 만들다가 처음에 몇만 대 단위로 만들기 시작할 때 전체 스마트 팩토리화를 하려고 그러다가 생각보다 그게 여의치 않아 갖고 제때 모델 3를 인도를 못해 갖고 굉장한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그때 이제 텐센트로부터 한 2조 좀 넘게 투자를 받아서 위기를 이제 극복을 했는데, 그 당시 사실 테슬라가 좀 부도난다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앨런 머스크의 탁월한 역량을 믿고 이제 텐센트에서 지원을 해줬었던 거죠. 아마 지금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이제 상하이에 다시 기가 팩토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아마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요. 테슬라는 계속 중국 시장 자체가 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테슬라가 정말로 어려웠을 때 도와줬었던 그런 인연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서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고, 그 위기를 탈출해서 이제 아주 가파른 성장을 보였었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부호 1위에 등극하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흘러내리면서 좀 다시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또 하나의 시험대는 이제 몇백만 단위가 됐을 때, 이제 지금 2030년에 한 2천만 대를 판다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1,000만 대 안팎에서 지금 팔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한 800만 대 정도 팔고 있고, 토요타가 한 1000만 대 팔고 있고, 폭스바겐이 한 900만 대 정도 팔고 있는데, 한 500만 대 정도 되면 예전에 몇만 대 수준으로 올라갈 때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몇천 대하고 몇만 대를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듯이, 몇십만 대 생산하는 거하고 몇백만 대 생산하는 거하고는 또 상당히 다르거든요. 규모가 워낙 투자 사이즈도 커지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잘 좀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근데 앨런 머스크가 워낙 뛰어난 인물이긴 하지만 워낙 기행으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 본인에 대한 리스크,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 거냐, 요런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2천만 대 까지 차를 팔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2030년이 될지 30년 조금 지날지 그거는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동영상 나오는 것 중에 한 20년 전서부터 연구가 된 건데, 이제 그 석유 말고 석유하고 비슷한 제품을 또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합성 연료라고 그러겠죠. 합성 연료가 또 내연기관을 상당히 대체하게 되면서 또 전기차로 일정 부분 가지만, 예를 들면 뭐 개발도상 국가라든지 전기차가 전기를 상당히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차 한 대가 보통 4인 가족 한 달 생활하는 거하고 비슷할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전기차가 많아진다는 거는 우리의 가구가 더블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 전기 공급이 여의치 않은 나라를 중심으로 그런 합성 연료를 또 지금 EU에서도 본격적으로 그걸 승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은 이제 밤새 1.24% 올라서 186.79불이고 113에서 223불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했는데 이익이 좀 훼손될 거를 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그 공격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선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또 이렇게 상하이에 투자하겠다는 걸 발표했는데 LFP 배터리를 지금 중국 뭐 CATL이나 BYD에서 생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물론 생산은 앞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전체적인 테슬라 시장에서 25에서 25% 점유를 하고 있고 이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원인들 때문에 중국 시장을 지금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앨런 머스크는 계속 중국에도 투자를 하고 나갈 것 같고 미국도 이런 개인적인 기업에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지금 애플도 중국에 상당히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는 또 세계 패권을 위해서 경쟁을 하겠지만 또 일정 부분 협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로 간에 의지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옛날처럼 완전히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경쟁하던 그런 체계 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볼 땐 매력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에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불태풍 8시간 강릉 항목 비가 끝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물가 상승세 둔화 경기 하강 신호에 한은 금리 또 동결했다. 시장에선 연내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20년 만에 다시 미국. 중국 자립 내수용으로 점차 전환하고 있다. 무역판 변화 수출 전략 다시 짜야 한다. K 앞세워 한국 술 수출 늘린다. 비빔면 시장이 달아오른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 PD의 미식기행 목포편 한번 보겠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관 적산가옥 골목으로 들어가면 구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을 만날 수 있다. 동양척식 회사 목포 지점은 1920년 6월에 문을 열었다. 동양척식회사는 한국 농민에 대한 수탈을 자행했는데 목포 지점은 17곳의 농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소당을 걸은 1위 지점으로 일제 식민지 지점의 상징적인 장소다. 야,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자, 하여튼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테슬라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투자하시는 걸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